안녕하세요. 백수약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배당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전략을 수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배당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또 뚜껑이 날아가서 바로 문의를 날렸는데요. 관련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미리 TSLY의 배당금을 예상해서 달력에 기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때 이런 계산을 통해서 항상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으로 취급하니 이번에는 170.51달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짜잔! 왜 배당금이 170.5달러가 들어왔을까요? 그럼 0.0054달러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작은 돈으로 뭘 그러냐 하실 수도 있지만요. 내 돈인데? 한 푼이라도 못 받으면 아쉬운 게 내 돈 아닌가요? 궁금하기도 하고 기분도 살짝 언짢아서 문의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배당금을 계산할 때는 총 금액의 반올림을 먼저 하고 거기에 배당세 15%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70.5달러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한 것과는 다르죠? 저는 총 계산값에서 15%를 적용했으니까요. 탑변에서는 200.5944달러에서 반올림을 한 200.59달러에 15%를 해서 30.0885달러로 배당소득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로 위에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배당소득세에도 반올림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200.59달러에서 30.09달러를 뺀 170.5달러가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배당금을 계산할 때 반올림을 하는 구간이 두 번 있는 것입니다. 배당금 총액을 구할 때 한 번, 해외 주식 배당금을 적용할 때 한 번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게 이득을 보는 상황도 있을까요? 배당금 총액에서는 올림이 되고 세금에서는 내림이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더 이득을 보는 상황일까요?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이번 배당금 총액이 200.155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반올림을 마지막에만 처리해서 총 배당금이 170.13달러가 됩니다. 우선 원래 식대로 한다면 소수점 셋째 자리가 5가 안되기 때문에 내림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예탁결제원의 방식을 확인해 볼까요? 일단 처음에 배당금의 총액인 200.155달러에서 반올림이 되어 200.16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당소득세를 곱하고 반올림을 하면 배당소득세가 30.02달러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200.16달러에서 30.02달러를 뺀 170.14달러를 수령받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0.01달러를 더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쪽의 방식을 이용하던지 간에 배당금이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서 언제는 이득이기도 하고 언제는 손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는 이득이니까 맞춰서 주식 수량을 설정하자니 배당금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조절 자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000주씩 가지면 어떻게 될지도 실험해 봤는데요. 이건 좀 골 때립니다. 일드맥스의 배당금은 보통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발표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는 배당금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는 15%를 적용하죠. 그럼 0.15를 곱하게 될 텐데 반올림의 마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수점 첫째 자리가 홀수인 경우 배당금이 0.01달러 더 거치고 짝수인 경우라면 내림이 아니라 본전인 셈이죠. 배당소득세가 5의 배수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5의 배수에서의 반올림은 내림이 없다는 것이죠. 5에서 올림은 10이 될 수 있지만 0에서 내림은 0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당소득세에 적용하든지 총 배당금에 적용하든지 5의 배수에서 반올림하는 경우는 항상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예탁원은 배당소득세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결국 세금을 더 유리하게 걷는 셈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총 배당금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오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지노처럼 미세한 확률이지만 점점 확률이 살짝이라도 높은 쪽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100주, 200주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총 배당금이 소수점 첫째 자리에 맞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한국예탁원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모르게 0.001달러라도 더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0.01달러면 14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개인한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요. 어쨌든 수천만 국민 상대로 이런 식으로 10원씩 이득을 챙긴다고 생각하니 참 얄밉기 그지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라님이 그렇게 받아가시겠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저도 앞으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마지막 자릿수가 소수점 첫째 자리는 되지 않도록 하려고요. 기분 나빠서라도 말이죠. 여러분도 투자에 응용하실 분들은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요. 해외 주식 배당금은 이런 프로세스로 저희에게 오게 됩니다. 저번에는 제가 배당금이 왜 늦게 오는지에 대해 알아봤었죠? 바로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이런 배당금 계산하는 곳도 여기 애탁결제원이고요. 그리고 그 배당금을 증권사에 분배하는 순서 역시 이곳에서 결정합니다. 국내 증권사는 그냥 넘겨받는 대로 바로 처리를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비슷한 문의가 많아서 증권사 직원분들도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농협증권사가 가장 빠르다던데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농협은 니은이니까 빠른 걸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국내 증권사는 잘못하는 게 없으니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반올림을 하는 구간이 2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당금 총액을 구할 때 한 번, 배당소득세 15%를 구할 때 한 번 이렇게 말이죠. 뭐 속은 좀 불편합니다만 이 얘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유는 알게 되어 속은 좀 시원하네요.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이번 MVDY의 배당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바뀐 점이 없고요. 이번에는 0.671달러가 발표되었는데요. 딱 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차트에 대입해보니 또 아래로 내리꽂았네요. 지난번 배당금이 1.6276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0.671달러로 58% 정도 배당금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주식과의 차이는 어떨까요? MVDY의 주가는 하락하고 본 주인 엔비디아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살짝 슬프긴 하네요. 이렇게 본 주식도 못 따라가고 배당금도 감소라니 말이죠. 다음은 배당금을 포함한 MVDY 차트의 비교인데요. 이번에 배당금과 주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총 합산 금액이 47.88달러에서 48.2달러로 살짝은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차트로만 봤을 때는 아직 믿을만 해 보이긴 합니다. 본주보다 상승률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어쨌든 좀 더 변동폭이 낮으면서 우상향을 하니 말이죠. 그리고 같은 1등X ETF인 TSLY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 정도의 주가 변동을 보이는 주식을 기반으로 한 1등X ETF가 그나마 믿을만 하다는 뜻일까요? 인베스팅닷컴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차트를 비교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밑부분이 색칠된 차트가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테슬라 차트에 비해서 확실히 우상향만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1등X는 아무래도 이런 우상향을 하는 주식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요? 참 신기하긴 하네요. 보통은 커버드콜 주식이 횡보장에서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니 오히려 1등X ETF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더 안전하게 상승하네요. 뭐 앞으로 팔란티어 100주를 모으려면 지금처럼 5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하니까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좀 더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표에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전에 받은 배당 내역이고요. 일단 계산은 이렇습니다. 배당금에서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면 217.09달러가 나오고요. 배당소득세도 마찬가지 반올림까지 적용하면 32.56달러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배당소득세가 반올림되지 않아서 손해보지는 않았군요. 일단 예상 배당금 184.53달러라고 기록해보겠습니다. 총 배당금은 1697.72달러로 원금의 24.25%까지 회수된 모습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아낸 내용이 맞는지는 또 다음 주가 되어봐야 알겠네요. 이번에는 부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좌 현황입니다. 저번에 배당금 입금 지연 이슈로 앞으로는 계좌 현황을 통해 팔란티어 수량을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조금씩 모여서 51.26147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보이시나요? 팔란티어가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주 정도 적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받은 배당금이 아직 남아서 주문 가능한 금액은 340달러가 아직 여유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모아서 팔란티어가 급락하거나 100주가 딱 모아지는 시점에 소수점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당금 급락을 대비한 예비금이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은 다른 주제로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믿었던 해외 주식 배당금이 결국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국가기관을 거치면서 또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던져주었습니다. 나라에서 내 투자에 도움은 안 주는데 세금만 속속 빼가네요. 직접 계좌를 열어서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 주에 이번 MVDY 배당금이 잘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떠들 내용 있다면 정리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